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무역협상 기대감. 미중무역협상은 어제도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죠. 수출이 8.5% 하락했다고 합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반도체 쪽, 그리고 또 일본과 무역 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최근에 내년에 반도체의 수요가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G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제대로 나타나는지 또는 또 수치가 줄어드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건 없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터키 쿠르드 공격 이틀째 확전 흐름. 트럼프는 중재 발언.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확전하는 흐름입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문매를 맞고 있죠. 특히 민주당 쪽에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재를 하고 싶다 뭐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미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오늘장 분석인데요. 등락기로 가는 코스피는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조정을 받았고요.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급등 출발했는데요. 하락 전환했고요. 결국은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죠. 음봉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시 결과가 다르죠.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의 흐름도 좋았고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승 마감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결국은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는 해외 증시, 대형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흐름이 좋았어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하면서 야간 선물이 워낙 급등을 했죠. 그런 원인으로 상승했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유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흐름,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제약업종이 무너지면서 결국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방송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업종은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왔었죠.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약간 조금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단기 강세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급등 출발했죠. 그리고 결국은 장중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양봉 음봉 마감했죠. 음봉이라서 좋지는 않지만 상승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장중에 2050선을 넘었었는데 결국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좋지 못했어요. 자, 업종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대형주가 강했죠. 그리고 전기전자가 강했어요. 이러면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약했죠. 그런데 제약업종이 상승을 해주면은 상승할 수 있는데 제약업종도 약했어요.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 낙폭이 컸죠. 자,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신라젠 이런 종목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흐름이 나왔고요. 제넥신, 전부 다 약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가 약하니까 결국은 하락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막판에 보면은 제약업종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약업종이 장중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상당히 강했었는데, 자, 분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시 한 40분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약업종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무너지니까 지수가 따라서 무너졌어요. 자, 코스닥 지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업종이 약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중에 바이오 대형주들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약업종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은 막판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런 영향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못했었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죠.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 수급적인 부분 코스피 외국인 매수, 그리고 자, 기관 역시 코스피 매수. 자, 보시면 개인만 매도를 했죠. 이러니까 대형주들이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도 괜찮았어요. 어제 결과도 좋았었죠. 그리고 장중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물론 좀 약세 흐름에 다가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은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미국 선물이 좋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에 영향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과는 결국은 코스피는 해외 증시 그리고 대형주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지 못해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아모레지, 파라다이스 두 종목인데요. 아모레지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역시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는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좋았었죠. 오늘 2천억대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아래에서 설령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더 밀리면은 추세가 끝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단기에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죠. 오늘 아모레지의 이 유상증자 소식, 화장품주들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단기 반등폭이 꽤 크죠. 9월 카지노 매출이 좋았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 매출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데 이게 엄청나게 폭발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사실 지수를 뚫고 엄청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좀 주춤하는 흐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리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분은 적당히 정리하시고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의 추세는 확인이 됐죠. 이미 고점에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점은 찍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는 약한 반등세 정도는 가능한 흐름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단기 강세를 이어가면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 흐름 정도는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미국 시장 정도만 살피면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어쩔 때는 5G,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일본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순환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낙폭 과대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대응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파생은 지수가 반등하면은 하방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꺾이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미국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수에 이미 다 반영이 됐으니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결과가 확실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19년 10월 11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서 평택촌놈TV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용이 좋다 그랬을 때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